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사사건건입니다. 자,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한미일 회담 나토 첫 연설입니다. 네, 자 오늘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주제인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현지 시간 오후 2시 반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9시 반에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관심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 9시 반에 열리고 의제는 역시 북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백악관이 밝힌 바를 보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좀 강력 대응하는 이런 내용의 연설을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 수단, 즉 제재와 관련된 것들도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새롭게 가하는 게 지금 안보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미일 3국 차원의 제재가 논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반응은 계속 날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아시아 태평양은 북대서양이 아니다라는 이 제목의 논설을 냈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남한이 나토의 어떤 검은 손을 잡음으로써 고통스러운 안보 위기와 치유불능의 안보 불안에 시달릴 것이다. 이게 일종의 경고로 해석되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보 위기와 불안의 원인은 북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시에 또 북한의 이런 대응, 이런 이제 메시지는 중국의 이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반응하고도 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동아시아 정세가 좀 불안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오늘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이 정상회의에서 연설도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는 밤 10시에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3분 정도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나토 무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연설하는 것은 처음이죠. 내용은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라는 메시지가 중심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나토 동맹국들이 일관되게 이 한국의 대응을 지지해온 것을 평가를 하고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현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저희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뭡니까? 증가세로 전환입니다. 네. 증가세로 다시 돌아섰어요. 코로나19.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 이상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정부는 코로나 유행이 지금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 항체는 떨어지고 이동과 접촉은 이제 늘어날 거란 말이죠. 재유행 가능성도 있겠어요. 일단 방역 당국은 재유행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국면이긴 하지만 이 면역하고 그다음에 확산하고 균형이 맞춰진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표에서도 이제 알 수가 있듯이 27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감소하던 상황이 증가로 돌아서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이제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백신을 맞은 거에 대한 이제 항체 효과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 또 여름철인데 좀 무더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내 활동이 늘어난 데다가 이동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국면이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쨌든 증가세에 좀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인 것은 또 맞습니다.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 1이 증가냐 감소냐를 가르는 중요한 이제 지점인데 앞으로 1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증가세로 전환된다라는 것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방역 당국이 면밀하게 이제 섬세한 판단 해야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재생산 지수라는 게 그런 개념이죠.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옮길 수 있는가 이거여서 1이 넘는다는 거는 내가 한 명 이상을 또 감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소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국산 코로나19 백신 최종 허가 나왔죠 오늘. 그렇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오늘 오전에 식약처 최종 점검위에서 품목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일정 정도 절차를 더 거친 후에 상용화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건데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모두 자체 개발부터 이제 완제품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하게 돼 있는 이러한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백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mRNA 백신하고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합성 항원 또 이제 단백질 재조합 이 전통적인 백신을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이제 제조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냉장 유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이것을 이제 좀 유통을 시킬 때에도
확실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좀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그 SK바이오언스는 WHO의 긴급 사용 목록에 일단 백신 등재를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백신 공급을 준비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뭡니까? 승용차한 시신 세구 확인입니다. 네, 자,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크게 화제가 됐던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이 탑승한 차량이 이제 인양이 됐는데 시신 세구가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신원까지 아직 정확히 확인된 상황은 아니죠. 일단 경찰이 밝힌 걸 보면은 시신의 부패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라는 거여서 이 시신의 상태만 보고 신원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 인양된 차량이 감식을 위해서 국립과학사연구원으로 지금 이제 보내지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신원 확인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경찰은 지금 이제 조윤아 양 일가와 가족 구성이 이제 일치한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이 이제 소지했던 물품이나 이런 것들, 유류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추정을 할 때 아마 그동안 이제 좀 소식이 전해졌던 이 일가족하고 동일한 가족일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양 당시에 승용차의 변속기가 이제 주차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찰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마지막 주제 뭡니까? 찜통 트레일러 51명 사망입니다. 네, 미국에서 또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트레일러 화물칸에서 여러 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참사가 발생을 한 것인데 현재까지 사망자는 51명으로 늘어났다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초반에는 46명으로 알려졌는데 51명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또 미립국자 사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레일러가 이제 발견된 곳이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인데 남서부 외곽 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멕시코와의 국경이 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립국자들이 이 트레일러에 이제 숨어 있다가 좀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시신 상태로 발견된 것이 이제 46구였는데 여기서 이제 16명이 같이 있다가 이분들은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송된 인원 중에 5명이 추가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51명이 사망한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역대 단일 미립국 시도 중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지금 확인이 된 사건이고요.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병원에 실려간 게 16명이니까 추가로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당시에 이 샌안토니오의 기온이 거의 40도 가까이 이제 올라간 상황인데다가 네. 이 트레일러가 이제 그늘도 아닌 곳에 이제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내부에 냉방 장치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긴 했습니다만 작동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열 질환이라든가 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위독한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 나오는 것이죠. 네. 목숨 걸고 미국 향하는 미립국자 누구였습니까? 일단 이제 누군지는 신원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미립국자들이 증가세라고 하고요. 대부분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지에서 지금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트레일러도 아마 그러한 국가들에서 넘어온 미립국자들 가능성이 큰 걸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이제 미립국을 시도하는 가장 큰 동기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빈곤한 그런 상황, 이런 공공함을 미립국을 통해서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립국에 대해서 거의 무관용 정책으로 이제 일관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는 좀 더 이제 미립국에 대해서 좀 더 온건한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미립국자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랬더니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미국 사회가 상당히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쟁 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슴 아픈 일이네요. 더 희생자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죠.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